이곳은 열기가 가득한 풋볼 명문 해링턴 고등학교의 경기장. 이곳엔 다혈질 코치 윌리스가 있습니다. 그는 혓바닥만으로 영혼까지 털어버리는 악명 높은 인간 탈곡기. 오늘도 보람찬 탈곡을 마친 그의 뒤로 누군가 다가오는데요. 누굴까요? 현재 해링턴은 재정난을 겪고 있지만 교장은 풋볼팀에 몰빵 중입니다. 내세울 게 풋볼팀밖에 없거든요. 포건 코치 윌리스가 코치직을 유지한 이유가 있었네요. 그날 밤 퇴근길, 교장은 열쇠를 챙기러 돌아간 교장실에서 윌리스를 만나게 되는데 상태가 조금 이상합니다. Sleep it off, coach. Pencil, go home. It's late. Testament has a really fine line, coach. Haven't you read your handbook? 갑작스러운 윌리스의 공격에 도망치는 교장. 다행히 올슨과 만났지만 이미 잠겨버린 분. Where your keys? I'm gonna get my keys now, Mrs. Olsen. Please, let me get help. 위기는 있었지만 어찌어찌 탈출에 성공했는데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어제의 일은 까맣게 모른 채 평범하게 돌아가는 학교의 일상. 이때 오늘의 주인공들이 등장하니 정교왕딱 케이시, 자발적 아싸 스토클리, 풋볼팀의 에이스 스탠, 스탠의 여자친구 델라일라, 오늘 전학 온 메리베스, 그리고 약장수 제이크입니다. 옆에선 약 팔고 또 그 옆에선 피 닦는 범상치 않은 학교. 이런 학교에서 메리베스는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친구가 필요했던 그녀는 스토클리에게 팩폭을 꽂아 넣는데요. 이어지는 델라일라의 이연타. 이러니까 친구가 없지. 한편 풋볼팀에 몰빵된 예상 덕분에 교무실의 분위기도 영 좋지 않은데요. 그 와중 어젯밤 사건의 주인공인 윌리스는 물만 들이켜댑니다. 그리고 뭔가 변해버린 올슨. 다른 선생님들과 은밀한 만남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한편 오늘도 풋볼장에서 혼밥하던 케이씨, 뭔가를 줍게 되는데요. 고세를 못 참고 달려와 갈구는 윌리스. 화장실에서 먹는 K 혼밥을 알았다면 편하게 먹었을 텐데 아쉽습니다. 케이씨는 풋볼장에서 주운 그것을 과학선생 펄롱에게 가져가 보는데요. 그것은 이제까지 발견되지 않은 생물종이었고 물에 닿자 움찔거리는 이상한 생물. 이번엔 아예 어항에 넣어봅니다. 입수하자마자 활발하게 움직이며 둘로 분열하더니 한편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던 스탠, 결국 풋볼팀을 그만두기로 하는데요. 한 번쯤은 잡아주는 게 인지상정인데 의외로 쿨하게 보내주는 윌리스에 뭔가 서운함을 느낍니다. 어찌됐든 새마음 새뜻을 기념하는 샤워. 그런데 이 사람은 아까 올슨과 같이 있던 브루멘 선생님. 선생님은 급성 탈모와 함께 결국 브루멘 선생님이 탈모, 아니 암이라는 올슨의 찝찝한 설명, 그리고 창밖에 촉촉해지고 있는 윌리스. 역시 뭔가 이상합니다. 그 시각 학교에서 큰 사건이 난 줄도 모르고 물건 팔기에 여념없는 제이크. 선생님 엘리자벳에게 들키고 마는데요. 그에게 호감이 있던 그녀에게 제이크가 내민 것은 바로 똘똘이 장갑. 결국 상처를 주고 맙니다. 한편 특종이 필요했던 신문부의 케이시와 델라일라는 기사거리를 찾아 교무실을 몰래 조사하는데요. Exposed Mr. Tate's alcoholism last year. Nobody cared. Cool human being. You're not being a first-class grade A bitch. You hitting on me, Casey? 인기척이 들려오자 벽장에 숨었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The heat got to. What about the students? 그건 바로 운동장에서 주었던 이상한 생물을 양호 선생님에게 감염시키는 현장이었죠. 그리고 함께 지켜보던 이가 있었는데요. 바로 부름의 선생님. 결국 들켜서 도망치는데 복도에서 교장 선생님을 만났지만 Ask Nurse Harper, okay? Do that. Look, there's Nurse Harper, okay? Just ask her. Now we can get to the bottom of it. 이미 한패인 게 분명합니다. K씨는 부모님과 함께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당연히 경찰은 K씨의 말을 믿지 않았고 Use the phone in my office. This way. Evelyn knows someone downtown. An appointment. 교장과 사무실에 들어갔다 나온 후 그 역시 감염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There's nothing here. What do you want, son? Not on drugs. 이제 부모님마저도 K씨를 정신병자 취급할 뿐이니 어른들은 도움이 될 수 없겠죠. Come home right after school. 그렇게 억지로 등교한 학교에서 델라일라를 만나지만 그녀 역시 딱히 방법은 없었습니다. No, I'm telling you, they've got the police. Well, I'm not going to stay in the handicapped bathroom. Going? I'm going for it, Stan. 그 시간에도 빠르게 장악당하고 있는 학교. Some shit like that. 한편 제이크와 메리베스는 이제야 안면을 트는데요. No, I have a low tolerance, but thank you. I'm Zeke. I know. It's a pleasure. 아무것도 모르던 이 둘도 학교의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You notice anything off today here at school? We need some scat. Yeah, man, we can't. You got any more? Not on me, man. You got any more there? 특히 엘리자베스 선생은 사람이 완전 변해버렸죠. Mood, Miss Burke. Eat me, you asshole. If I have to see you peddling your little wonder dust again, be sucking my toast. 오히려 좋아. 한편 케이시는 스토클리에게 도움을 청해 가설을 하나 세우게 되는데요. 외계 생명체가 인간을 잠식해 지구를 정복한다는 이야기. The body snatchers, they were pawns, but There's gotta be something. 가장 의심스러운 건 역시 어항 속의 그것이겠죠. 함께 과학실로 가보는데 이미 사라졌습니다. What is it? We think aliens are taking over our school. 이들이 나누던 이야기는 옆방까지 흘러들어가고 제이크는 터무니없는 이야기에 비웃음을 감추지 못하는데요. 그런데 What's going on here? Casey here, he thinks you're an alien. Is that true? Your seats. This will be over quite quickly. 이미 감염되어버린 폴롱 선생님. 제이크와 몸싸움이 일어났고 약을 찔러 넣자 즉사하고 맙니다. 유충 하나를 챙겨 도망치는데 이제 학교뿐만 아니라 마을까지 위험합니다. 일단은 제이크의 실험실에 도착한 이들은 외계인의 실체와 약점을 알아내는데요. 생존하는데 물이 필요한 이놈들은 수분이 많은 인간의 몸에 기생했고 제이크의 약은 수분 배출을 촉진하는 이뇨 성분이 있기 때문에 폴롱 선생님도 한 방에 보낼 수 있던 겁니다. 그리고 이놈들의 여왕만 해치운다면 감염자들이 정상으로 돌아올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they would become human again. 그런데 인간을 숙주로 삼는 이상 이 중에서 없으리란 법도 없겠죠. What about you? You haven't been without your contacts or hair? I see the way you look at Stan. What about you, Miss Atlanta? Being in Ohio anyway. You seem to know an awful lot about this. Casey, when did you become Sigourney Weaver? 서로가 의심스러운 가운데 제이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Nothing's wrong with him, you asshole. How are you? Your turn. You, Delilah. No. Her first. 그렇게 하나둘씩 흡입하며 정신줄을 놓아가는 일행들. You both take it. 그런데 델라일라는 이미 감염되어 있었고 Nowhere to hide wherever. 실험기구를 모두 부수고 도망치는 바람에 약은 더 이상 만들 수 없습니다. 이제 여왕을 잡을 수밖에 없겠네요. 여왕이 있을 곳은 뻔했습니다. 마을 사람이 가장 밀집한 금요일 풋볼 경기장. 이들은 교장이 여왕임을 직감하고 교장을 잡을 방법을 궁리하는데요. 바로 그때 교장이 직접 찾아옵니다.
Why is that? 교장을 사로잡고 약을 권유하는데 I will not. 인간적인 면모를 보이며 약을 거부하자 약 대신 총알을 박아넣는 제이크. 하지만 역시 교장은 감염되어 있었고 놀란 메리베스는 약의 대부분을 교장에게 써버리고 맙니다. 그래도 여왕을 죽였으니 효과를 확인해 봐야겠죠. 스탠이 지원자로 나서는데요. 응, 그거 사망 플래그야. 하나도 안 부러워. 내가 이럴 줄 알았다. 교장은 여왕이 아니었던 걸까요? 스탠이 돌아오자 감염 체크를 위해 마지막 약을 건네는데요. 결국 스탠마저 감염되어 버리고 약마저 다 떨어진 상황. 어쩔 수 없이 남은 약을 가지러 제이크의 차로 가야 하는데 순탄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케이시가 미끼가 되어 외계인을 유인해보는데요. 하지만 눈치 빠른 외계인도 있었죠. 케이시에겐 델라일라가, 제이크에겐 엘리자벳이 붙었습니다. 똘똘이 장갑보다 더 좋은 걸 주려는 제이크. 그건 바로 폭발이었죠. 제이크는 엘리자벳을 겨우 떼어냈는데요. 그런데 몸과 머리가 분리된 채 움직이는 엘리자벳. 오히려 좋아. 체육관에서 케이시와 제이크를 기다리던 스토클리와 메리베스. 그런데 메리베스가 이상합니다. 진짜 여왕은 메리베스였던 겁니다. 화들짝 놀란 둘은 무작정 달려 수영장까지 들어왔는데요. 그러다 그만 스토클리가 잡혀버리고 맙니다. 케이시의 도움으로 겨우 벗어났지만 막다른 곳에 몰려 숨어있던 그때 제이크가 들어옵니다. 어느새 인간으로 되돌아온 메리베스는 요망한 혓바닥을 굴려대는데요. 하지만 옷이 다 찢겨나간 탓에 제이크에게 여왕임을 들키고 맙니다. 그리고 약을 찌르려던 순간 이미 감염돼버린 스토클리. 케이시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겼지만 확인 절차는 필수겠죠. 하지만 안심할 틈도 없이 그들을 조여오는 메리베스의 촉수. 제이크마저 결국 당해버리고 혼자 먹는 케이시에게 또다시 요망한 혓바닥을 굴려보는데요. 지가 말을 잘하는 줄 알아. 결국 막다른 곳에 몰린 케이시. 체육관의 의자를 작동시키고 여왕을 유인하는데 작전대로 단단히 끼워버린 여왕. 최후의 발악을 해보지만 결국 케이시의 한방에 퇴치되고 맙니다. 물론 감염됐던 친구들도 모두 정상으로 돌아왔고요. 한 달 후 모든 것이 전과 같이 돌아간 해링턴이지만 달라진 점도 있었는데요. 바로 새로운 커플의 탄생과 A spokesperson for the FBI has been no evidence of foul play. No regrets. None whatsoever. 영웅이 되어버린 케이시입니다. So how does it feel to be a hero? It's all right. I don't know. 아, 이런 해피엔딩 별로 안 좋아하는데. Your fan club's here again. Network or local. 이렇게 영화가 끝났는데요. 아참, 펄롱 선생은 어떻게 됐냐고요? 살긴 살았습니다. 영화 재미있게 보셨나요? 패컬티는 스크림의 케빈 윌리엄슨이 각본을 쓰고 황혼에서 새벽까지의 감독 로버트 로드리게스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로드리게스 감독의 B급 특유의 감성과 유머가 묻어나오는 영화였는데요. 재밌는 점은 영화 곳곳에 오마주가 숨어있다는 겁니다. 터미네이터 2에서 티천으로 출연한 로버트 패트릭, 인류의 구원자로 성장하는 존 코너를 제거하러 왔다가 결국엔 존의 엄마 사라 코너와 터미네이터에게 최후를 맞게 되는데
패컬티에서 케이시의 플레임은 케이시 코너, 또다시 코너 가문에 패배하고 말죠. 또한 존 코너 역을 맡은 배우 에드워드 펄론과 과학 선생님의 이름이 같기도 한데요. 이걸 보면 제임스 카메론 감독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훗날 이 둘은 일본 애니메이션 총몽을 실사화한 알리타에서 제작자와 감독으로 만나게 되는데, 로드리게스 감독은 카메론 감독에 대해 항상 존경해오던 사람과의 작업이라 꿈만 같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도 서로 숙주가 아닌지 의심하는 장면이나 인간임을 확인하는 장면 역시 존 카펜터 감독의 영화 괴물의 오마주입니다. 그리고 이 주인공들 눈에 많이 익는데요. 하이틴 영화답게 당시 신인 배우로 출연했지만 지금 보면 캐스팅이 후덜덜하죠. 제이크 역의 조시 하트넷은 블랙 호크 다운, 모두가 잘 아는 케이시 역의 일라이저 우드는 반지의 제왕의 프로도, 엘리자베스 역의 팜케 한세는 엑스맨 유니버스, 게이브 역의 어셔는 R&B 가수가 되었고, 델라일라 역의 조다나 브루스터는 분노의 질주에 출연했습니다. 번외로 양호 선생님 하퍼 역으로 나온 셀마 헤이액의 경우에는 로드리게스 감독의 전작 황혼에서 새벽까지에 출연했었죠. 이렇게 당시 신인이었던 배우들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보는 것도 옛날 하이틴 영화를 보는 재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영화는 당시 강압적인 교육 시스템과 무능한 선생님들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교육 대신 풋볼팀에 몰빵된 예산이나 학폭, 왕따, 아싸, 문제학생 등에게 무관심과 억압으로 일관하는 선생님을 포함한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 현실 청소년 문제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영화에서는 숙주가 돼버린 요 못된 어른들을 문제아들이 구했으니 조금의 통쾌함도 느껴지네요. 오늘의 영화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삐무비였습니다. 다음에도 또 만나요. 안녕.